자, 다시 뛰는 유가 환율, 금리 인하 연내 없을 수도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상방 압력에 직면했다. 유가 보셨죠, 그죠? 지금 85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유가가 뛰면 지난 2년 동안 경제를 짓누른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를 올해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식고 있다. 4분기로 인하 시작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은 물론이거니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자, 환율은 뭐 보셨다시피 1380원 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거의 뭡니까? IMF 그리고 뭐 외환위기 뭐 정도의 수준에 이야기하는데 뭐 IMF는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외환 당국도 지금 우리 한국은행 등 국내 외환 당국도 지금 환율을 방어를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구두 개입이지만은 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환율은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두 번째, 유가 부분이죠, 그죠? 불확실성이 짙어진 유가, 멀어진 물가 안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율까지 올라버린다면은, 예, 이중고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우리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제조를 해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제조업 기반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당한 부분들을 뭐 석유, 석탄 이러한 그 원자재 수입에 의존을 하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예 완전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유가가 출렁거렸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안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수입 물가의 상승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금리 부분. 최악엔 4분기에 내린다.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12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망일 뿐입니다. 금리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가 아마 빠르면 6월달 정도 6월달에 명시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도 시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야 라고 뉘앙스를 비췄는데 지금은 웬걸, 예. 말이 또 바뀌고 있죠, 그죠?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는 총재도 모르고, 파월 의장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리 인하 될 거야, 안 될 거야, 언제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예.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5.5%가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인가 평상시에 비해서 분명히 높은 수준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언정 분명히 정상으로 평상시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5.5%는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그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고유가와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즉, 제조 기반인 우리 경제의 원가 상승,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역시 기업들의 비용 상승 요인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결합하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 경기는 침체된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업들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필요한 게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안 내려오고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셋 다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죠. 유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중동 문제가 빨리 봉합되는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이란이 더 이상 확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부분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상단이 5.5%, 한국은 기준금리가 3.5%, 2%가 역전이 되어 있죠.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만약에 정말 내수 경기가 침체가 더 심화되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은 더 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한미 간 금리 역전 2%라는 것을 2%에 불구하고라도 더 내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라는 것과 집값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경기가 침체된다고 집값이 같이 떨어지는가? 그럼 경기가 화랑이면은 집값이 따라서 올라가는가? 전혀 무관하지 않지만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 꼬르라는 공식은 결코 아니란 것들입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는 사실상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하 금리에서의 금리의 변동은 집값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미리 고민하고 예측해서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나의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결국 건설 원가는 올라갈 것이고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요거는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향후에 공급 물량은 부족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산의 공급 물량은 24, 25, 26, 3년 동안 모두 합쳐서 36,000세대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급 물량은 부족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앞으로 내주말은 계획이라든지 갈아타기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